이번 영상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인스타360에서도 오랜만에 액션캠 차기작이 출시되는데요. 이름은 에이스 중에 에이스 프로 되겠습니다. 스크린 이렇게 있고요. 이러한 모드로 촬영할 거예요. 얼굴 우선이라는 건데요. 노출을 봤을 때 얼굴 우선으로 노출을 맞춘다는 거겠죠. 일단은 4K 30p에서 HDR 모드가 작동이 되는데 그거 한번 살짝 촬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역광이잖아요. 이거 대단한데 이거 하나는 참 높이 사주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동이고요. 얼굴 우선 노출로 맞추고 있고요. 역광이잖아요. 해가 이렇게 조그만데 지금 제 얼굴도 스크린에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셀피 스틱을 한번 늘려봤습니다. 이거 진짜 인스타360이 이 셀피 스틱이나 이런 그 주변 기기의 진심이거든요. 인스타360 첫인상은 이게 되겠습니다. 다양한 푸티지 여러분들 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이렇게 플립 스크린이 있는 점이 되게 좋네요. 화면도 꽤 크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렌즈알 굉장히 커졌고요. 전체적으로 좀 커졌고, 뭐 레이아웃 이런 것들은 보통의 액션캠과 좀 비슷합니다. 전면 스크린은 뭐 숫자 이런 것들만 나오고요. 메인 스크린을 플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거나 또는 셀피 모드에서는 이렇게 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말 굉장히 좋은, 너무나 좋은 셀피 스틱이 있는데 이건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뭐 또 별매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렇게 퀵 릴리즈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별개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또 잠금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눌러도 작동이 안 됩니다. 이 퀵 릴리즈 마운트 정말 잘 만들어졌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으로 딸려 있는 거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피 스틱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생겼고요. 늘어나고요. 이렇게 길어져요. 관절마다 잠금이 있고요. 여기는 무려 보레드가 들어있어요. 잠그면 무지하게 견고하고요. 관절마다 꽉 조으면 굉장히 견고합니다. 손잡이에는 이렇게 삼각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삼각대 좋아요. 이렇게 올리고, 끝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벽 같은 데다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이제 걸면 되겠죠? 뭐 지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더라고요. 인스타360은 정말 이런 액세서리의 진심이다. 세대의 카메라 모두 액션캠이죠. 이 액션캠을 동시에 액션캠답게 촬영하기 위해 특수 촬영 장비를 동원해봤습니다. 원래는 이런 거 올려서 쓰는 건데요. 액션캠이 세대다 보니 그에 맞게 큰 드론이 사용됐네요. 다이나믹한 영상 샘플을 담았는데요. 그 전에 촬영 세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 다 오토 세팅이고요. 기본적인 화질과 가장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등을 동시에 확인하기 위해서 액션4는 로그, 그 다음에 인스타360 같은 경우는 30프레임에서 HDR 모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컬러가 플랫이면은 가장 넓은 DR을 보여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프로의 경우는 로그 촬영 모드로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비행 시작해보죠. 먼저 정지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행 시작 전에 화질 체크부터 하겠는데요. 자연스럽게 액션캠들의 고정 초점 특성도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각 제조사의 컬러 사이언스가 꽤 다름을 확인할 수 있죠. 고프로는 레드 계열이 좀 강조돼서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이, 액션4는 상대적으로 좀 차가운 느낌이, 액션4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입니다. 확대해 볼게요. 고프로와 에이스 프로는 마치 원거리 핀이 살짝 나간 것처럼 살짝 소프트해 보이는데요. 액션캠들은 일반적인 카메라와는 다르게 오토포커스 기능이 없고 고정 초점 렌즈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렌즈 초점 거리부터 원거리까지 다 핀이 맞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고프로와 에이스 프로에 샤픈을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니 다 비슷해 보이죠? 카메라별로 샤픈 정도가 달라서 보이는 현상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불량이 있어 이 정도가 더 심할 수는 있지만 영상에서 보시는 정도는 카메라 선명도 옵션이나 영상 후반에서 처리가 가능하고 실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미리 밝히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확대해 본 김에 이미지를 자세히 보면 5.3K와 4K 해상력은 얼추 비슷비슷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에이스 프로와 액션4는 센서 면적이 더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손떨림 보정 옵션은 전부 기본 또는 표준으로 놨습니다. 손떨림 보정 성능과 다이나믹 레인지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 기종 모두 가장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모드로 촬영 중입니다. 고프로의 경우 12에서 로그 촬영 모드가 들어갔는데요. 고 11에서는 액션4에 살짝 밀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12에서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좀 더 넓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스 프로의 경우 4K 30p에서 HDR 모드가 자동 활성화되는데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다른 기종들에 비해 눈에 띄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동안 액션캠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이나믹 레인지 범위입니다. 높이 떠보니 그 차이가 더 보이는데요. 에이스 프로에서 태양의 크기가 가장 작으면서도 숲의 디테일도 다 보입니다. 다만 노이즈도 좀 올라오는 편인데 고 12에 비하면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깨끗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4K 60p 고속 촬영 모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안정화를 위한 세팅인데요. 고프로는 960분의 1초까지밖에 안 올라가서 지금 다 타 있어요. 지금 화면이 참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액션캠들은 빠른 셔터 속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00분의 1초로 하니까 딱 맞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에잉. 공평하진 않지만 제가 ND 필터를 안 갖고 와서 고프로만 자동으로 한번 촬영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4K 60p에다가 4:3 비율로 촬영하겠습니다.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4:3 비율로 촬영을 해야 FPV 드론을 위해서 안정화 프로그램에서 딱 적절한 영상 해상도와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4K 60p 한번 해볼게요. 에이스 프로의 경우 4K 60p에서는 HDR 모드가 꺼지는데요. 그래도 준수한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션4와 일단 비슷해 보이고요. 고프로 12의 로그 촬영이 이때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에이스 프로의 경우 렌즈 수차인지 뻘에 햇빛이 반짝이는 부분이 살짝 녹색이 보이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다른 두 기종에서는 보이지 않던 부분인데요. 고 12의 경우 로그 촬영 시 준수한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여주지만 1몰 정도의 저조도에서는 안부 쪽에 노이즈가 더 올라오고 이미지가 좀 뭉개지는 현상이 보입니다. 액션4의 경우 로그 촬영이라 채도가 좀 빠져 보이죠. 순광일 때인데요. 고프로의 경우 이런 살짝 형광빛과 따뜻한 룩이 1몰을 예쁘게 표현하는 것 같고 에이스 프로와 액션4가 조금 더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0p 고속 촬영입니다. 자, 이번엔 3기종 모두 손돌림 버전 켜놓고요. 4K 120 한번 촬영해 볼게요. 120p 정지 확대샷인데요. 에이스 프로에서 왼쪽에 안내판에 큰 글자가 그래도 가장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액션4의 경우 선명도를 좀 줄이고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취향은 조금 부드러운 이미지라서요. 이제는 액션캠의 4K 120p는 기본 옵션이 되겠습니다. 일단 에이스 프로와 액션4 모두 액션캠에서는 꽤 큰 센서를 탑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조도 고속 촬영에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겠죠. 기본 안정화 상태인데 고 12가 다른 두 모델에 비해서 약간씩 흔들림이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에이스 프로의 기본 컬러도 상당히 예쁜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기본 컬러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고속 촬영의 속도 조절은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이런 맛에 고속 촬영합니다. 지금부터는 핸드헬드와 마이크 수음 테스트 그리고 재미있는 기능 소개입니다. 자, 일단은 들어온 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핸드헬드로 촬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이후부터는 주로 핸드헬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대의 액션캠을 동시에 들고 다닐 거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마트폰에 많이 있는 기능인데 일단 얼굴 보면은 뭔가 얼굴을 계속 트래킹하고 있죠. 이게 얼굴을 인식해서 얼굴 위주로 노출을 잡고 있지 않나, 잡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들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이거 삼성폰에 있는 건데 되게 저도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이거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거 참 좋은 기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기능은 여기 올리셔가지고 손바닥 모양 있죠? 이거를 켜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전부 다 최대 비율과 최대 해상도로 놨습니다. 고프로는 5.3K 8:7 비율,
그 다음에 이 친구들 누구냐, 에이스 프로와 액션 4는 4K 4:3 30프레임으로 놨는데요. 일단은 최대 비율에서 고프로 같은 경우는 5.3K에 30프레임까지만 촬영이 되는데, 에이스 프로와 액션 4는 60p까지 4:3으로 촬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고프로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영상으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세로 영상도 쓰겠다 그러면 그냥 저기서 세로 자르면 써도 되겠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지금 순광일 때 여러분들 한번 색감 보시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드론 날릴 때는 컬러 로그라거나 이런 디로그 M이나 이런 걸 주로 사용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액션캠들을 그냥 오토로 놓고 기본 색감으로 많이 촬영하실 것 같거든요. 그냥 지금 딱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광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제 해가 저의 이렇게 뒤쪽에 있는데, 일단은 다이나믹 레인지에 관련해서는 에이스 프로가 에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에이스 프로의 경우 분명히 바람소리 제거 기능을 켰는데 바람소리를 잘 걸러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액션 4가 가장 우수했고, 그 다음은 고프로 12순위였어요.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 같았습니다. 핸드헬드 이미지인데요. 에이스 프로의 4K 30p에서 HDR 모드 동영상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노출 모드도 얼굴 인식이라 그런지 역광에서 풍경과 인물 모두 잘 표현되는 건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특성이 있으면서도 고프로와는 다르게 안부 쪽 노이즈도 별로 없는 점도 좋았고요. 역광이 두렵지 않은 카메라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소 초점 거리가 40cm라고 되어 있는데 얼굴이 살짝 소프트해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카메라 스펙에서 센서도 큰 편이고 조리개 값이 가장 밝아 초점 맞는 범위가 다소 좁아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도 선명도를 좀 늘리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되지만 조리개 값 증가에 따른 트레이드 오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야간으로 가볼게요. 에이스 프로의 센서 크기와 밝은 조리개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모드로만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지금 노출이 빵 0이거든요. 노출이 지금 딱 0으로 해놨는데, 사실 야간에는 살짝 낮추고 하는 게 좀 더 화질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노출을 좀 조절을 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일종의 팁 같은 건데 그런 것도 같이 하면 좋잖아요. 노출 값을, 얘는 0.5 단위로 되네. 하하, 좀 불편한데요. 오케이, 그냥 시원하게 마이너스 0.1로 놓고요. 노출을 이 친구도 얘도 0.5 단위로 되네요. 얘는 0.3 단위로 되네. 한 마이너스 7 정도가 좋은데 마이너스 1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거랑 그래도 비슷한 노출, 그리고 좋은 화질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딱 기본 모드. 먼저 조명이 좀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 정도 광량에서는 그래도 고프로에서 노이즈는 좀 보이지만 디테일은 또 잘 살아있는 게 보입니다. 액션 4의 경우 후처리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요. 에이스 프로가 가장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야간 이미지가 깨끗하네요. 그리고 30p에서 활성화되는 HDR 덕분에 가장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또 확인이 됩니다. 조명이 있지만 살짝 어두운 곳이고요. 나무 벽면을 보면 역시 어두워질수록 고프로에서 이미지 뭉개짐 현상이 좀 더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액션 4에서 좀 더 디테일을 볼 수 있는데요. 에이스 프로가 후처리가 심하지 않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더 어두운 상황인데요. 일단 고프로가 고정이 가장 좋지 못했는지 흔들림이 좀 많이 보입니다.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일단 센서가 작고 최대 ISO 범위도 좁아서 그런지 밝기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액션 4와 에이스 프로는 화벨은 다르지만 밝기는 둘 다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었고요. 디테일과 다이나믹 레인지는 에이스 프로가 가장 좋았습니다. 일반 모드에서는요. 다음은 저조도 촬영 옵션에 대해서인데요. 영상 모드를 보면 퓨어 비디오라고 있어요. 저조도에서 화질이 좋아지는 모드라고 합니다. 좀 너무 빨리 넘어가긴 했는데 퓨어 비디오를 한번 켜보겠고요. 자, 이 친구는 저조도 이미지 강화라는 또 기능이 있네요. 고프로는 그런 게 따로 없어서 그냥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컬러 모드가 지금 색상이 내추럴 맞죠? 여기 색감이 좀 많이 빠져 보여가지고, 자, 한번 이 상태로 테스트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장면인데요. 액션4의 경우 저조도 강화 옵션을 켜는 게 확실히 더 선명하고 깨끗해 보입니다. 에이스 프로는 여전히 가장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또 확인이 되고요. 자세히 보니 벽돌 쪽 디테일은 고프로와 액션4가 비슷한 수준이네요. 저조도 모드의 필요성이 확인됩니다. 손으로 들고 걸어봤는데요. 기본 모드에서 안정화 성능은 고프로가 가장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좁은 ISO 범위로 어둡게 촬영되고 있죠. 나머지 두 기종은 이 정도 조도에서도 충분히 밝게 촬영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에이스 프로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액션4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에이스 프로는 후처리가 조금 더 강화되는 것 같고요. 액션4는 디테일을 조금 더 살리는 쪽으로 촬영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크기의 센서와 조리개값 덕분에 저조도에서는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는 에이스 프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이 장면의 경우 에이스 프로의 후처리가 더 강한지 이미지는 좀 더 깨끗해 보이지만 디테일이 좀 죽어있는 것 같고 액션4는 반대의 경우처럼 보이네요. 고프로의 경우는 센서 크기를 빨리 키워줬으면 좋겠고요. 저조도 인물도 잠깐 보겠는데요. ISO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고스트와 플레어 현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고프로가 가장 잘 억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액션4와 에이스 프로의 경우 다소 독특한 형태가 보이는데요. 액션4가 이 부분은 가장 눈에 띕니다. 아이폰처럼 거슬리는 수준은 아닌데 형태가 좀 독특하고 예쁜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어두운 상황인데요. 에이스 프로와 액션4의 ISO 범위는 비슷해 보입니다. 새로운 저조도 액션캠 강자가 탄생했고요. 이 친구는 다이나믹 레인지도 넓습니다. 세대 액션캠 테스트 나름 재밌게 했고요.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타임랩스도 돌려봤어요. 운 좋게도 예쁜 일출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타임랩스를 돌려봤습니다. 모두 4K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고요. 일단 세 기종 모두 기본 세팅인데요. 노출을 잡는 기준이 좀 달라 보였습니다. 고프로의 경우 특유의 따뜻한 컬러 때문에 일몰일출 컬러가 예쁩니다. 다만 시작할 때 저조도에서 노이즈가 가장 많이 보이죠. 태양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에이스 프로가 살짝 노출을 높게 잡는 것 같습니다. 노출 조절만 잘하면 세 기종 모두 쉽게 이런 장면을 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하면요. 충전하면서 촬영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와,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요. 액션캠 선택권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인스타360의 액션캠 에이스 프로, 인상적인 포인트가 꽤 있었는데요. 일단 액션4와 동일한 센서 크기인 1.3분의 1인치 센서에 화소는 무려 4800만 화소나 됩니다. 아무래도 커진 센서 덕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조도 성능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30p 촬영 시 HDR 기능 덕분에 액션캠에서는 보기 힘든 상당히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기본 컬러도 상당히 예쁜 편이라 후보정 없이도 괜찮은 영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만 영상에서도 좀 보신 것처럼 좀 색수차가 좀 보이고요. 그리고 근거리 핀이 좀 다른 기종들에 비해서 조금 멀지 않나, 최소 초점 거리가 좀 멀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펌웨어 업데이트 전이라 써보질 못했는데 8K가 또 출시 후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상당히 써보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액션캠이 드디어 8K 촬영도 가능해졌네요. 그 외에 최근에 인스타360 신제품들을 보면 전부 다 만듦새가 정말 좋고요. 그리고 액션캠에서는 정말 흔하지 않은 플립 스크린, 그런데 방수도 10m까지 된다라는 점이 꽤 재미있는 점이었고요.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드 오프가 좀 있어서 조금 커지고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플립 스크린이 화면 밝기는 충분한데요. 경쟁작들에 비해서 해상도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만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전혀 불편함이 느껴지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 셀피 스틱 정말 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퀵 릴리즈도 되게 신경 써서 만든 게 보이더라고요. 인스타360이 이런 액세서리는 정말 잘 만듭니다. 아이디어도 좋고요. 그 외에 잠깐 보여드렸던 제스처 기능이라거나, 자, 그 다음에 이 기능 기다려온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영상 촬영 중 일시정지 됩니다. 요거를 살짝 눌러주면 일시정지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녹화 누르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녹화 중 일시정지 기능도 생겼고요. 이와 같은 세세한 기능을 챙겨주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는 뭐 필요성을 잘 못 느꼈는데 댓글이 달린 적이 있어요.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외에 제가 직접 요번에는 발열 테스트까지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뭐 괴짜TV에 따르면 발열 부분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 이 에이스 프로의 다양한 면들 중에 일부는 제가 못 담은 부분이 있는데요. 또 다양한 유튜버분들이 또 영상 올리실 테니까 그분들의 영상들도 한번 다양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경우는 아무래도 영상 퀄리티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해 봤습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인스타360의 액션캠 에이스 프로. 물론 아쉬움도 좀 있었지만 에이스 프로만의 강점이 또 보이는 포인트가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액션캠 시장에 또 강력한 한 축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쟁이 참 좋습니다. 액션캠의 선택권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추가로 이번에 에이스 프로를 사용해보면서 인스타360을 또 강력하게 응원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이 또 궁금하시고 제가 빨리 10만이 됐으면 좋겠는 그런 분들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